인류 역사를 움직인 가장 강력한 언어는 그림. 여러분은 미술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루브르 박물관의 명화? 수십억 원에 팔리는 그림?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 미술? 많은 사람들이 미술을 취미나 교양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미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만들기도 했고, 종교를 전파하기도 했고, 혁명을 선동하기도 했고, 독재자를 돕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AI와 NFT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도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문자를 만들기 전부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수만 년 동안 왜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미술의 역사가 아니라 미술을 통해 바라본 인류 사회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먼저 시간을 수만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예술가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이름도 모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동굴 벽화뿐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지에서 발견된 동굴 벽화를 보면 놀랍습니다. 들소와 사슴, 사냥 장면, 손자국 등이 매우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왜 그림을 그렸을까요? 배고픈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림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는 일 아닐까요?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주술이었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기억을 남기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미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대 문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 중국의 황제들. 이들은 왜 거대한 조각상과 벽화를 만들었을까요? 권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직접 모든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자신의 위엄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바로 이미지입니다. 거대한 궁전, 웅장한 조각상, 화려한 벽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왕의 힘을 느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던 시대, 성경이나 경전을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림이었습니다. 성당 벽화와 스테인드 글라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일종의 시각 교과서였습니다. 즉 미술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였습니다. 중세가 지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예술혁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중세 미술에서 중심은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이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화가들은 인간의 몸을 연구했고 감정을 표현했고 현실 세계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면서 과학자였습니다. 인체를 해부했고 비행기계를 연구했고 빛과 원근법을 탐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 실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관찰 능력을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르네상스는 단순히 미술 양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화가는 언제부터 예술가가 되었을까요? 중세시대의 화가는 사실 장인에 가까웠습니다. 건축가나 목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문받은 작품을 만드는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메디치 가문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이 등장하면서 예술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돈 많은 상인과 은행가들이 경쟁적으로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예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업이 문화재단을 만들고 박물관을 후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미술은 돈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미술관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예술 작품은 왕궁이나 귀족 저택에 있었습니다. 일반인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생각이 등장합니다. 예술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단순히 그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국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어떤 작품을 소장하는가는 결국 사회의 가치관과 연결됩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세상은 크게 변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왕과 귀족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시민이 등장합니다. 예술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은 화실 밖으로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달리고 공장이 생기고 도시의 거리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화가들은 역사나 신화를 그리기보다 지금 눈앞의 현실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카페, 공원과 강변이 그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미술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독재자는 왜 예술을 좋아할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독재자들이 예술에 집착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지는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설보다 강하고 문장보다 빠릅니다. 거대한 기념비, 웅장한 건축물, 영웅적 포스터. 이 모든 것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은 자유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예술가는 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게 무슨 예술이야? 하지만 현대 미술이 던진 질문은 작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잘 그리는 것만이 예술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는 것도 예술일까요? 현대 미술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의 영역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은 창작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제 누구나 그림을 올릴 수 있고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전문가만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등장했습니다. 몇 줄의 문장만 입력하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자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AI도 예술가인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술의 정의가 다시 한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사진이 등장했을 때, 영화가 등장했을 때,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술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그림이 혁명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어떤 조각상이 세상을 뒤집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술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감을 만들고 질문을 던지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때로는 정치보다 오래 남고 때로는 법보다 깊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미술을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미술은 언제나 사회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동굴 벽화에서 시작해 왕의 권력, 종교의 영향력, 자본주의 시장, 혁명과 전쟁, 독재와 선전, 그리고 AI 시대까지 미술은 단순히 세상을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림을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림 한 장을 보는 순간 우리는 색과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 두려움과 희망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인간이 세상과 대화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